500만 원 벌이 되는 부부가 12명을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나는 12개를 달았는데도 육아가 생기고 그 고가가 생긴다는 거는 엄마가 400만 원짜리 벌이밖에 안 돼요. 400만 원짜리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하네. 4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500만 원에 12명을 키우는 거에 비해서 400만 원이면 12명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하셔서 10개로 하시고, 그런데 10개를 달았는데도 얘가 육아라든가 뭐 고가를 많이 더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은 엄마는 지금 3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을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8개. 그래서 작물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오이선별입니다. 끝내주죠. 오늘 완전히 엄청 더워요. 이렇게 된다. 점점점 착가가 많아질수록 고가는 점점점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고가를 넘어서 얘가 더 많이 착가가 되면 오이 엄마는 얘를 죽입니다. 밀어가라고도 하고 육아라고도 해서. 그래서 12개가 가장 적절한 착과 개수다. 자, 그러면은 문제. 나는 12개 달았는데 얘네들이 다시 육아를 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 중요한 거죠. 예, 그거는 엄마가 12개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10개를 가져가시고, 10개를 가져갔는데도 고가라든가 미라 발생률이 많다. 그것은 이제 뭐 동화산화물이 제대로 안 가거나 뭐 뿌리도 봐야겠지만, 가장 빠른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착과가 많아서 그래요. 10개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값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값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오이를 납품을 했고요. 오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면서 영상 하나를 빨리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찍기는 뭐 여러 가지를 찍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제 66법칙, 66 법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66법칙이 과연 뭘까요? 되게 궁금하시죠? 한번, 이거는, 고과랑 미라과에도 엄청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보통, 꽃이 피는 기점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 그래서 위쪽으로 열매가 몇 개 있는지, 6개가 있는지, 그리고 아래로 밑에 몇 개가 있는지, 6개가 있는지, 그걸 볼 겁니다. 꽃이 핀 위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3개가 있고, 꽃 밑으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자, 지금 굉장한 걸 보여드렸어요. 싹 올라가면서 아래쪽으로 굉장한 걸 보여드렸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16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꽃이 핀 위로 6개, 그리고 꽃이 핀 아래쪽으로 6개, 그리고 7번째는 무조건 수확을 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꽃이 핀 위로는 여기는 3개니까 착과 부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여기도 있었던 것도 땄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디. 자, 6개 이상의 9개가 착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미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리고 7번째는 무조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특히 여름철에 적과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겨울철에는 얘네들이 엄마가 크기보다 자식들이 더 빨리 비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인 작업을 해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유인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과해 비대가 먼저 되기 이전에 얘네들이 크게 큽니다. 이 벌 있다. 이 쌍놈의 새끼들이. 예, 벌은 오이한테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왜 그래요? 이렇게 곰봉가를 만들기 때문이죠. 곰봉가. 잠시 벌 좀 죽이고. 예. 그렇게 되면 육육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름에는 열매가 이제 비대가 수확하기도 전에 개수가 점점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착과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위로 6개 아래로 6개 하면 12개잖아요 12개 12개가 거의 어미가 최대로 키울 수 있는 맥심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세력이 좋을 때. 그렇지만 12개가 넘어가는 13번째와 14번째와 15번째가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돼요? 엄마도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고가 형태로 가다 도저히 안 되면 육아 형태 미라가로 애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꽃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죠. 자, 9개에서 600, 900이 6은 3이죠. 자, 벌써 곰봉가랑 미라가 형태 하나 벌써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놀이길이에요. 자, 위에보다 또 작죠. 역전과 얘도 도태시켰죠. 예. 자, 그리고 괜찮네요. 여름에는 빨리 수확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12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12개를 어떠한 형태든 농부님이 뭐 적과를 하시든 2개 달고 하나를 제거를 하시든 하나 달고 하나를 제거하시든 뭐 어떠한 형태든 적과라는 거를 해줘야지 얘네가 12개를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유인 작업을 하고 이제 아래 잎이 쌓이고 점점점 얘네들은 길어져요. 이런 거. 자, 이게 왜 그래요? 착과 부하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예요. 비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생장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잠시 딴 곳으로 흘러갔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위로 6개, 아래로 6개. 자, 위로 6개면은 한 마리가 거의 8cm씩 하면 6, 8에 48. 그러면 48cm가 됩니다. 생장점까지. 그런데 점점점 많아지고 꽃 피는 곳에서부터 생장점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착과 부하는 많아지고 그리고 세력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꽃 피고 생장점까지 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게 한 45cm에서 50cm, 뭐 그 밑으로 꽃 피고 생장점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생식생장이라는 거고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신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절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꽃핀 위로 생장점까지의 거리가 거의 60cm가 넘어가죠. 그러면은 그거는 영양생장 쪽이고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 예, 웃자람 현상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억제제를 쓰거나 인산칼슘 등을 쓰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제 낮 온도와 밤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밤 온도가 조금씩 떨어진다 하면은 얘네들이 그 절간이 짧아지면서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더 잡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꽃 피고 위로 6개 아래로 6개. 또 있네. 예, 청벌레. 이 새끼들 그냥. 예.
아까 잡아 죽였는데 지금 이게 엄청 많아요. 지금 밖에서 나방류가 엄청 오거든요. 이 새끼 어디 갔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로 6개 아래로 6개, 그냥 그거 다 무시하신다고 하셔도 한 나무에서 어느 정도의 정상 세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무가 정상적으로 키우는 데는 12개다. 그것도 엄마가 최대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네. 자, 고가 됐죠. 그러니까 고가를 빨리빨리 따줘서 얘네들이 착과 부하를 굉장히 줄여줘야 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착과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생장점이 이렇게 엽순에 나오는 거를 빨리빨리 또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 열매와 엽순과의 상관관계는 다음 영상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올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꽃에서 생장점까지 거리가 한 45cm에서 55cm, 50cm. 보통 뭐 한 48cm, 50cm라고 하는데, 그 위로 6개라고 했잖아요. 6개. 그런데 절간이 8cm라고 하면 68, 48, 48cm입니다. 6개가 절간이 10cm면 60cm고요. 그러면은 얘는 좀 웃자람 현상이 있다. 신장이 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장이 큰 그 오이들은, 오이나무는 삐리삐리 합니다. 삐리삐리 해요. 네, 그래서 그냥 12개. 나는 맥심 12개. 그리고 13번째 관은 무조건 수확을 해야 됩니다. 위로 하나가 나오기 전에 13번째 관은 수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수 뭐 잘 하시잖아요. 수확이라고 해야 되나요? 12개 이상이 되는 과들은, 착과가 된 과들은 위쪽에 새로 생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아래쪽에서 영양분이 빨리고, 그리고 그 이상의 과가 되면 이제 고과가 많이 생긴다. 12개를 넘어가는 그 13번째에서 따야 되는데, 뭐 14번째, 15번째가 뭐 이렇게 된다. 점점점 착과가 많아질수록 고가는 점점점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고가를 넘어서 얘가 더 많이 착과가 되면 오이 엄마는 얘를 죽입니다. 밀화가라고도 하고 육아라고도 해서. 그래서 12개가 가장 적절한 착과 개수다. 자, 그러면은 문제. 나는 12개 달았는데 얘네들이 다시 육아를 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 중요한 거죠. 예, 그거는 엄마가 12개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10개를 가져가시고, 10개를 가져갔는데도 고가라든가 미라 발생률이 많다. 그것은 이제 뭐 영양 동화산화물이 제대로 안 가거나 뭐 뿌리도 봐야겠지만, 가장 빠른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착과가 많아서 그래요. 10개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값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값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66법칙에 대한, 꽃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6개, 아래쪽으로 6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7번째는 위에 이제 한 개가 더 전개되기 전에 따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6개, 아래로 6개가 된 상태에서는 13번째 과는 뭐 다음날 따든 수확을 곧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야 된다. 13번째 과가 작거나 그러면은 적과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심을 하셔서 얘네 생장을 막아버려야 돼요. 더 많은 영양분들을 한쪽으로 몰빵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66법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12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을 어느 생생정보 농사정보인가 거기서 그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은 좋은데 잘 이해도가 안 가게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시청자들이랑.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 비유를 드릴게요. 또 비유하면은 또 머슴 아닙니까, 머슴. 자, 12개가 한 나무에서 최대의 그 착과량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500만원 벌이 되는 부부가 12명을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나는 12개를 달았는데도 육아가 생기고 그 고가가 생긴다는 거는 엄마가 400만원짜리 벌이밖에 안 돼요. 400만원짜리,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하네. 400만원 밖에 못 버는데 500만원에 12명을 키우는 거에 비해서 400만원이면 12명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하셔서 10개로 하시고, 그런데 10개를 달았는데도 얘가 육아라든가 뭐 고가를 많이 더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은 엄마는 지금 300만원 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을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8개. 그래서 작물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보통 12개라고 했는데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15개까지 육아라든가 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오이의 줄기 두께를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렇게 엄마가 한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엄마죠. 부모죠. 그러면 1000만원을 벌면 12명을 넘어서 15명까지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는 다음에 하고요. 아무튼 저희 뭐 병 없이 이렇게 잘 크는 오이, 얘 좀 잡아줘야겠는데.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잘 크는 오이, 하엽도 많이 땄고, 이제 질질 끄시던 하엽들 다 제거하고, 눕혔던 오이들 허옇게 됐던 거 다 따냈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엽순을 이렇게 받는 도중에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예.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인다. 이것도 제가 비유를 드리면서 영상 기가 막히게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화도 가끔 많이 해요. 구독자님들이랑 통화도 많이 하는데 너무 쉽게 가르쳐주고 이해가 잘 되게 해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공감이 되는 뭐 자동차라든가, 특히 그 여성분들, 우리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자녀를 빗대서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는 편이고요. 아무튼 서로 간에 좋은 영상이라든가 노하우들은 이 제작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위주의 영상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려운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비유를 잘하는 게 명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이 순이 열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쪽쪽 빤다. 순 제거를 빨리빨리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어미를 키우는데. 예, 그런 얘기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는 다음 편에 더 재밌고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쭉쭉 부러지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궁금하신 점은 꼭꼭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에 좋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오이값이 한번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